쫀득하게 눌러치는 아이언샷, 모든 골퍼들의 로망입니다. 아이언을 눌러친다는 것은 단순히 모양의 문제가 아닌 공부터 정확하게 컨택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공부터 먼저 때리는 임팩트를 할 수 있어야 실제 잔디에서도 항상 일정한 거리와 방향성을 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눌러치는 아이언샷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아이언샷을 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의외로 잘 치기 위해 열심히 했던 동작들이 오히려 정확한 컨택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눌러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니, 눌러쳐야 된다고 해놓고 눌러치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된 거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의아하실 텐데요. KPGA 투어 프로 정재은 프로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우선적으로 아이언을 잘 눌러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실 텐데, 그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스윙을 보낸 다음에 손목을 과하게 끌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과하게 끌고 내려오다 보면 다운블로우로 맞을 수는 있을 거예요. 공도 훨씬 더 세게 맞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공 자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공이 맞으면서 다운블로우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친다라는 생각보다 위에서 찍어 누르려는 생각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무작정 아래쪽으로만 내려 찍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 찍다 보면 정작 너무 끌고 내려오려다가 각이 많아지면서 이 각이 유지를 하고 지나가질 못하고 반대로 풀리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누르는 게 절대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는 점. 헤드의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힘이 써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아래쪽이 아닌, 오히려 조금은 쓸려 맞을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헤드가 개입하는 게 아닌 오른쪽에서 나의 그립이 오른쪽, 왼쪽,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조금씩 뒤따라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눌러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손목의 각을 끌고 가는 거는 맞으나 손목의 각을 끌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손목의 각이 유지된 상태로 나의 몸 왼편까지 끌고 지나간다라는 이미지를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목의 각이 날아가는 방향 쪽으로 끌고 지나가는 느낌.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손목의 각을 끌고 내리려고 세게 쓰시다 보면 몸은 뜨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아이언 스윙을 할 때 보면 순간적으로 상체가 이렇게 뜨는 선수가 없죠. 다 상체 각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흐름이 왼쪽으로 올 때 레깅이 되고 끌고 내려지는 건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셔서 백스윙을 올라갔다가 끌고 내리지 마시고, 백스윙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립 잡은 손목의 각 부분이 왼쪽, 본인 몸의 왼편, 이 그립 끝이 왼쪽 배꼽 앞에까지는 유지해서 조금 끌고 지나가는 느낌. 제일 핵심 포인트는 끌고 내리는 게 아니라 끌고 지나가는 느낌. 그럼 요거를 채 없이 이제 저희가 맨몸으로 연습을 해보실 때는 어깨에다 대시고 백스윙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 회전을 해야지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서 이 어깨 각이 올라가지 마시고 시선은 조금 유지한 상태로 지나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발 안쪽, 오른발 엄지 이렇게 실려요. 백스윙 갔다가 지나가면서 쭉 칠 때마다 죽는 내 공. 범인은 바로 그립입니다. 일관성 없는 그립이 스윙을 망치는 주범이죠. 그런데 이 문제 장갑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모그립 골프 장갑은 특허받은 디자인으로 그립을 잡았을 때 생기는 삼각형 모양이 일정한 그립을 잡을 수 있게 해주죠. 삼각형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체크하면 끝. 장갑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샷이 똑바로 멀리 나갑니다. 일정한 그립이 일정한 샷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네, 정지현 프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손으로 내려치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언을 눌러치기 위해 손을 아래로 강하게 끌고 내려오면서 공을 찍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언은 손으로 내려 찍어서 억지로 눌러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눌려 맞는 것입니다. 스윙의 최저점이 공보다 앞쪽에만 형성되어 있다면 억지로 찍으려고 하지 않아도 공은 자연스럽게 눌려 맞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억지로 내려 찍으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일정한 컨택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지현 프로가 강조하는 것이 손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 팔로우 지점까지 계속 지나가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동작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올바른 어깨 회전을 강조하고 있죠.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척추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추각을 유지하며 올바른 회전을 하는 것이 사실 아마추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언을 눌러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수적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척추각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 두 번째 실수 때문에 척추각을 유지하는 올바른 어깨 회전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팔이 팔로우 지점까지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영상을 보시죠. 많은 분들이 백스윙 탑에서부터 이제 공한테로 확 힘을 쓰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을 쓰다 보면 대부분 힘이 여기서 많이 써집니다. 탑에서부터 내려오는 순간에 많이 써짐으로써 몸이 확 잡히게 되죠.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순간적으로 확 쓰려다 보면 이렇게 몸이 잡혀요. 그렇게 되면서 지나가는 힘이 약해지죠. 선수들은 다운블로우로 맞거나 잘 실려 맞을 때 오히려 손이 왼편으로 지나가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얼리 익스텐션도 너무 빨리 밟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저희가 힘을 쓰려고 밟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힘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몸에 힘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돼서 얼리 익스텐션이 많이 되는 거예요. 탑에서 너무 체중이 일찍 왼쪽으로 와버리면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회전이 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선수들은 체중이 왼발에 있는 상태에서 지나갈 때 몸이 들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근육들이 있고 버티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올라가면 저희가 체중이 오른발 안쪽에 실려 있을 거예요. 오른발 안쪽에 있고 이 위치에서 과하게 체중을 왼쪽으로 실지 마시고 오른발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 손목의 각이 쭉 왼쪽까지 지나가는 느낌. 저는 지금 오른발 안쪽에서 체중을 실지 않고 손목의 각을 유지해서 지나가는 느낌을 하는데 저절로 하체가 써지고 있습니다. 체중 이동이 저절로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손목의 각이 지나가면서 피니시까지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더 왼쪽으로 밟히게 됨으로써 다운블로우로 맞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피지컬이 선수처럼 되시는 분들이나 힘이 선수처럼 세신 분들은 지금의 내용에서 조금 더 몸을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백스윙을 가서 다시 왼쪽으로 오는 타이밍이 조금은 먼저 실려도 됩니다. 먼저 실린 상태에서 그런 분들은 손이 지나가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왼쪽에 실려 있을 때 무릎을 굳이 피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배꼽의 회전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배꼽의 회전이 되면서 체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회전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체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면의 반발력이 회전이 되고 지나가다 보면 지면의 반발력이 자연스럽게 써지는 거지 먼저 차는 게 힘 전달에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힘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척추각이 일찍 펴지는 이른바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골퍼들이 임팩트 순간에 강하게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다운스윙 초반부터 몸의 힘을 한꺼번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체중을 한 번에 왼쪽으로 밀어넣으며 힘을 쓰게 되면 그 힘을 버텨낼 만큼의 신체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힘을 버텨내지 못하고 골반이 앞으로 밀리고 상체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척추각이 일찍 펴지고 어깨 회전은 막혀 팔이 팔로우 지점까지 뻗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현 프로가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팁을 더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저는 원래 골프의 고질병이 얼리 익스텐션입니다. 얼리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정말 많은 방법을 많이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따라하기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백스윙을 올라가서 몸이 기다리고 있을 때 팔이
빨리 지나가야 오히려 얼리 익스텐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힘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는 건데, 몸이 힘을 쓰고 싶을 때 몸이 한번 기다려주면서 참고, 기다려주면서 참을 때 팔이 지나가 준다면 척추의 각이 훨씬 유지되기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 몸이 기다리라고 했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건 아니죠. 백스윙을 가서 몸이 기다리더라도 그립이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전은 하게 됩니다. 상체 회전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상체가 이렇게 회전이 된다면 백스윙을 올라가셔서 몸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립이 지나가다 보면 상체 회전은 되고 척추의 각은 좀 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갔을 때 기다리고 팔이 지나갈 때 몸이 자연스럽게 조금은 회전이 돼주는 느낌. 요 느낌을 알려드리면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뭔가 공을 순간적으로 때리는 느낌이 없다. 그리고 뭔가 조금 밋밋하게 지나간다는 느낌이 나실 텐데, 순간적인 힘을 써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힘을 순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몸이 기다려주고 있을 때 그립이 지나가면서 회전이 되고 힘을 끝까지 유지해서 가는 느낌을 하시다 보면 얼리 익스텐션이 훨씬 없어질 겁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백스윙 탑에서부터 몸이 조금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체중 이동과 회전이 없이 조금 기다려준 상태에서 팔이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는 몸으로 치고 싶은데 지금 팔로 치라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백스윙을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헤드로만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이렇게 치실 거예요. 백스윙 올라가서 기다릴 때 헤드로만 이렇게 걷어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채 없이 맨손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백스윙을 갔다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립 부분이, 지금 채는 없지만 내 잡은 그립 부분이 계속 지나가 줄 겁니다. 백스윙을 갔다가 채 없이 손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나는 몸을 기다린 상태에서 그립이 지나갔는데 몸이 도네?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다 헤드로 이렇게 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립 부분이 멈추지 않고 펀치샷이면 펀치샷 하는 위치까지, 혹은 피니시까지 가실 거면 피니시 가는 위치까지 그립 부분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면 올바른 몸의 회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는 게, 이미지상 채를 목표 쪽으로 멀리 던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멀리 던지라는 게 요 헤드 끝으로 멀리 던지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채, 이 샤프트를 순간적인 스냅이 아닌 채를 정말 멀리 던져주는 느낌, 멀리 던져주는 느낌으로 하게 되다 보면 힘의 흐름 자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역할이 더 스피드가 세집니다. 보시다 보면 백스윙을 가셨다가 채를 좀 멀리 던져주면서 피니시가 가는 느낌. 그래서 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스윙을 갔다가 채를 잡은 부분을 멀리 던져주면서 피니시를 좀 넓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니시의 아크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힘 전달하시기도 훨씬 쉬울 겁니다. 네, 몸이 힘을 쓰고 싶을 때 한번 참고 기다리면서 팔이 지나가는 느낌을 가지면 좋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을 닫아놓은 채 팔만 휘두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몸의 힘을 한 번에 확 쓰지 않고 지그시 사용하는 느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동작도 줄어들고 척추각 유지에도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운스윙 때 왼발에 확실하게 체중 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시죠. 제가 백스윙 탑에서부터 몸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또 많은 분들은 체중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체중 이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걸어갈 때 체중을 먼저 실나요? 저희가 먼저 실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체중이 밟힐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도 의도적으로 먼저 실는 게 아니라 얘네를 먼저 실어버리면 이거를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타가 물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도 백스윙 탑에서 빨리 실릴수록 버티고 지나가야 되는 힘이 더 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부족한 사람일수록 순간적으로 실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을 때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저절로 왼쪽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체중 이동을 한다기보다는 스윙을 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클럽과 팔입니다. 걔네 움직이는 범위가 가장 큰데 클럽과 팔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이 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드레스 했을 시에 체중이 5대5라고 하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 오른발 안쪽에 7, 8 정도 밟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왼발 안쪽에는 한 2, 3 정도가 밟혀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체중을 바로 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왼발로 바로 실게 되면 저희가 회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가서 오른발 안쪽에 있던 힘 잘 느껴주시고요. 여기에서 팔의 간격 유지해서 손이 지나간다라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른발 안쪽에 있던 힘이 하나, 둘씩 이렇게 조금 더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몸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탑에서부터 손이 지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이미지상 왼발에 지금 한 6 정도 실려 있고 6, 7 정도 실려 있고 오른발에 3, 4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왔을 때 양발을 지금 내가 뭐 하나를 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없으셔야 돼요. 근데 백스윙 탑에 올라가셔서 먼저 실어버리면 오른발을 이렇게 뗄 수 있을 것 같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셔서 오른발에 7, 8이 있었으면 그 힘이 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왼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버텨주시고 계속 그립이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왼발에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흐름을 타셔야지 여기에서 순간적인 힘으로 하시게 되다 보면 오히려 힘 전달이 될 것 같으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왼발로 체중을 확실하게 실어주는 것은 맞으나 그것을 한 번에 확 싣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체중을 10이라고 했을 때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순간 10의 체중이 한 번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1에서 10까지 점점 이동하는 느낌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체중을 왼쪽으로 던지듯 이동시키면 몸이 그 힘을 버티지 못하면서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척추각이 일찍 펴지는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재현 프로가 체중 이동은 한 번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회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른발의 역할입니다. 보통 다운스윙 때 왼발을 밟는 데만 집중하고 오른발은 그냥 지면에서 떼버리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체중이 이동한다기보다는 그냥 몸의 균형이 왼쪽으로 쏠리는 것과 같아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정재현 프로가 설명한 것처럼 걸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걸을 때 뒷발을 밀어 앞발로 체중을 이동시키지 앞발로 지면을 강하게 밟으며 뒷발을 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유명 교습가 로빈 사임스 또한 강조한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왼발로 지면을 밟기 이전에 오른발로 지면을 밀어주는 느낌을 가져야 체중이 한 번에 쏠리지 않고 몸의 회전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왼발을 한 번에 강하게 밟아야 그만큼 강한 지면 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설명을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체중 이동과 지면 반발력을 잘 쓰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를 쓰시고 싶어 하는 이유가 공을 좀 더 세게 치시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백스윙 탑에서부터 많이 밟고 여기서부터 내가 세게 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왼발을 세게 빵 차버리시면 저희 몸은 물러나게 됩니다. 버티는 힘이 없으면 물러나게 돼요. 물러나게 되면
힘은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리 익스텐션도 많이 나오고, 정작 나는 힘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힘은 많이 썼는데 전달되는 힘은 정작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올라가서 힘을 순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힘을 그냥 가지고만 계신 상태에서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임팩트 때 더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써야지 힘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잘 힘을 가지고만 계셔도 지면을 잘 느끼실 수가 있고 체중이 더 잘 밟혀 있는 거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힘을 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피니시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오히려 더 공의 힘 전달은 잘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닌 몸에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강하게 지면을 밟는 동작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강한 지면 발력을 버틸 수 있는 신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렇게 한 번에 강하게 지면을 밟더라도 신체를 컨트롤하며 힘을 임팩트까지 전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신체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하게 왼발을 밟아버리면 그 지면 발력을 몸이 버텨내지 못하면서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성된 힘이 임팩트 전에 이미 사라지게 되고 정작 임팩트 순간에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현 프로가 설명하는 핵심은 얼마나 강한 지면 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면 발력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 몸에 계속 지니고 헤드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신다면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지현 프로가 실전 코스에 나갔을 때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 도움이 되는 한 가지 팁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코스에서 아마추어 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들려 맞고 공이 막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저희가 공이 지나가는 방향에다가 가상의 점 같은 걸 하나 선정해 두세요. 만약에 지금 연습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날아가는 위치 요 아래쪽 지면 쪽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들려 맞을 때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몸을 잘못 쓰는 거겠지만 몸을 잘못 쓰게 되면서 시선도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다고 제가 지금 시선을 뭘 잡고 이렇게 철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시선을 너무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시선 처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서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백스윙을 가서 시선 처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공을 보고 있을 때 계속 지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시선이 여기서부터 계속 잡혀 있냐? 이게 아닙니다. 지나가다 보면 당연히 머리가 이렇게 따라 돌게 되겠죠. 이때 저의 시선이 아까 말씀드린 날아가는 방향 2, 3m 앞에 아래쪽에 있을 때 몸이 훨씬 덜 들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선을 어디로 마무리를 하냐에 따라서 들리는 동작들이 훨씬 덜 나올 테니까 코스에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임팩트 이후 시선을 공합 1m 지점 정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스윙할 때 이곳저곳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지현 프로는 시선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임팩트 이후 공합 1m 지점 정도에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면 척추각 유지가 잘 되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 있다고 하죠. 이처럼 실전에서는 여러 동작을 동시에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포인트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대로 눌러치는 아이언샷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눌러치려고 하지 말자. 손을 억지로 끌고 내려 찍어치려고 하지 말고 스윙의 최저점을 공앞에 설정해두고 스윙을 끝까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컨택을 만들어준다. 두 번째, 힘을 한꺼번에 쓰려고 하지 말자. 힘을 한꺼번에 쓰면 그만큼 강한 지면 발력이 생기지만 그 힘을 버텨줄 신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자세가 틀어진다. 그래서 얼리 익스텐션과 같은 동작이 나오게 된다. 힘을 한 번에 다 써버린다기보다는 몸 안에 가지고 지그시 사용한다는 느낌을 가지자. 세 번째, 실전에서는 시선에만 집중해보자. 실전에서 아이언샷을 할 때 다양한 곳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시선 하나에만 집중해보자. 임팩트 이후 공합 1m 지점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척추각 유지가 되면서 깔끔한 임팩트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에 신경 쓰신다면 프로처럼 쫀득하게 눌러맞는 아이언샷을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골 뉴스레터를 통해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 핵심만 정리해서 매주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뉴스레터 링크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눌러서 구독해보세요. 지금까지 세계여명 골프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